쭉 뻗은 발 사이의 거리는 키와 같아요. 10년마다 뼈는 새로워져요. 매일 약 머리카락 100개가 빠지는데 이는 지극히 정상이에요. 인간은 오랜 시간 동안 등을 대고 자는 유일한 동물이에요. 코알라도 사람처럼 고유한 지문을 갖고 있어요. 일생 동안 평균적인 사람은 전 세계를 3바퀴 돈 만큼의 거리를 걸을 수 있어요. 사람은 각 눈썹에 250개에서 1000개 이상의 털이 있어요. 눈썹에도 수명이 있어요. 모든 털이 빠지고 새로운 털로 교체되는데 약 4개월이 걸려요. 다행이네요. 눈은 나이가 들면서 자라지 않는 유일한 기관이에요. 인간의 DNA는 96%가 침팬지, 90%가 고양이, 70%가 빈달팽이, 50%가 바나나와 비슷해요. 그럴듯하네요. 여러분은 지구에 있는 이미의 사람과 DNA 99.9%를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심장은 주먹만한 크기예요. 뇌는 주먹 2개를 꽉 쥔 크기고요. 음악을 들을 때 심장박동은 그 리듬과 동기화됩니다. 동시에 삼키면서 숨 쉴 수 없어요. 절 믿으세요. 뇌에는 우리 은하계에 있는 별만큼 많은 신경세포가 있어요. 약 1000억 개죠. 흔히들 사람들이 두뇌를 10%밖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생각은 거짓이에요. 쉬거나 자고 있을 때도 뇌의 10분의 1 이상이 일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본인과 같은 생각을 하고 닮은 외모를 한 사람에게 더 끌릴 가능성이 있어요. 반대가 끌린다는 얘기는 사실이 아니에요. 코와 귀는 몸에서 성장을 멈추지 않는 유일한 부분이에요. 인간의 뇌는 작은 전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을 정도의 전기를 생산해요. 눈이 디지털 카메라라면 해상도는 576 메가픽셀일 거예요. 우리의 혀, 지문도 개인마다 고유한 거예요. 하지만 스캐너는 할지 맙시다. 피츠버그 대학의 과학자들은 파란색 눈과 녹색 눈을 가진 사람들이 갈색 눈을 가진 사람들보다 통증에 덜 민감하다는 걸 발견했어요. 하지만 밝은색의 눈은 어두운 색 눈보다 빛에 더 민감했어요. 인체에 있는 미생물은 10대 1로 세포수보다 많아요. 눈. 약 6%의 사람들이 안구를 진동시키며 빠르게 앞뒤로 흔들 수 있어요. 눈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단지 그들이 할 수 있는 독특한 개인기일 뿐이죠. 파티에서 관심 좀 끌겠군요. 뼈에 관한 재밌는 사실, 우리 몸의 60%가 물이라는 걸 알고 있죠? 새로운 사실은 여러분 뼈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간 뼈 질량의 약 25%는 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뇌의 모든 영역이 항상 활성화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대부분은 24시간 이런저런 작업을 수행하고 있어요. 매 2분마다 전 세계 사람들은 19세기 전체에 찍었던 사진보다 더 많은 사진을 찍어요. 하지만 오늘 사진이 더 나아졌다는 말은 없네요. 사람들은 호의에 보답하도록 프로그래밍 돼 있어요. 이 본능은 아마도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서로 도와야 할 때 발달했을 거예요. 연구에 따르면 재채기는 코가 리셋하는 방법이라고 해요. 재채기는 코 안쪽에 있는 선무라고 불리는 세포들을 재부팅시켜요. 재채기는 박테리아와 다른 원치 않는 물질에 대한 최초의 방어책 중 하나예요. 섬세한 코 안쪽이 꽃가루, 흙, 먼지와 같은 이물질로 인해 간지러워질 때 뇌에 신호를 보내요. 뇌는 몸에 재채기를 해야 할 때라고 알려줘요. 시각을 담당하는 뇌 부위는 사실 뒤쪽에 있어요. 뇌의 오른쪽은 왼쪽 시력을 제어하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자, 휴대폰 내려놓고 집중하세요. 멀티태스킹은 사실 불가능해요. 뇌는 다른 작업 간 전환을 아주 빠르게 해줄 뿐 동시에 수행하는 건 허용치 않거든요. 이런 문맥 전환도 이상적이지 않아요. 연구에 따르면 이 경우 사람들은 훨씬 더 자주 실수를 한다고 해요. 게다가 일을 하기 위해 평소보다 2배의 시간이 필요하다네요. 그러니 집중하세요. 하지만 한 가지 예외는 있어요. 이전에 여러 번 했던 신체 활동을 하면서 동시에 정신적인 일을 수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계단을 오르거나 샤워를 하면서도 직장에서 있었던 문제에 대해 생각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음식은 다른 사람이 만들었을 때 더 맛있어요. 그래서 같은 재료를 사용하더라도 카페 샌드위치가 더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한 연구에서 식사를 만드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먹을 준비가 되었을 때 그렇게 신나지 않는 거예요. 몸에는 지구를 2바퀴 반 정도 충분히 감쌀 수 있는 혈관이 있어요. 여러분은 1년에 4개월은 잠을 자요. 일생으로 치면 26년이에요. 그중 6년은 꿈만 꿔요. 잠에서 깬 후 5분 안에 꿈의 50%를 잊어버려요. 10분 후면 90%가 돼요. 몸에 있는 각각의 세포는 1.5GB의 정보를 갖고 있어요. 100조 개의 세포에 대한 계산을 해보면 여러분은 걸어다니는 강력한 컴퓨터인 거예요. 하품을 하면 머리가 시원해져요. 귀는 잠든 상태에서도 작동하지만 뇌는 들어오는 정보를 무시해요. 혀의 돌기들은 미래가 아니라 해부학적으로 유두라고 불려요. 모든 유두에 미래가 있는 건 아니지만
미래가 있는 것들은 각각 하나에서 5개씩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몸속 원자들은 99%가 비어 있어요. 그런데도 저녁 먹고 나면 배부르죠. 왜 그런 걸까요? 뇌는 생후 18년 동안 성장하고 40세 이후에는 매 10년마다 5%씩 작아져요. 많은 게 설명이 되네요. 그렇죠? 우리는 눈을 깜빡이느라 깨어있는 시간의 10%를 눈 감은 채로 보내요. 손가락을 움직이는 근육은 사실 발에 있어요. 발은 팔뚝과 길이가 같아요. 엄지와 코도 비율이 같아요. 발톱은 손톱보다 3배 더 느리게 자라요. 양쪽 폐는 다르게 생겼어요. 오른쪽에는 3개, 왼쪽에는 2개의 폐엽이 있어요. 머리카락은 잘 때 더 빨리 자라요. 머리카락보다 빨리 자라는 건 골수뿐이에요. 몸은 30분 안에 약 2리터의 물을 끓일 수 있는 충분한 열을 방출해요. 뇌는 여러분의 몸이 생성하는 에너지의 20%를 사용해요. 몸은 추울 때 따뜻하게 하는 것보다 더운 날 몸을 식히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해요. 사람은 잠을 자지 않는 것보다 음식 없이 있는 게 훨씬 더 오래 버틸 수 있어요. 위산은 금속도 녹일 수 있어요. 위산은 너무 강해서 3, 4일마다 위 내벽을 새로 만들어내죠. 위가 위를 소화시킨다고나 할까요? 근육을 보면 우리 혀는 코끼리의 코와 문어의 팔과 같아요. 좀 이상하죠? 손톱은 코뿔소의 뿔과 말의 발굽과 같은 물질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코뿔소는 그걸 돌려받길 원하고 있어요. 손끝을 보호하기 위해 손톱이 있어요. 손톱이 없다면 물건을 잡을 수 없을 거예요. 겨우 한 걸음을 내딛기 위해 200개의 근육을 사용하고 젓가락을 사용하는 데만 50개의 근육을 사용해요. 젓가락 행진곡을 연주하기 위해선 2 손가락이 필요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당 125개의 단어를 말해요. 뇌는 동시에 800개의 단어를 처리할 수 있어요. 저요? 전 185단어, 랩하듯이 하면 250단어까지요. 피부는 27일마다 완전히 새로워져요. 스스로를 간지럽힐 수는 없어요. 뇌는 이미 여러분의 의도를 알고 있고 미리 대비해 몸을 준비시키죠. 인간은 입술 주변 피부를 구분하는 윤곽선이 있는 유일한 종이에요. 몸뼈의 절반은 발과 손에 있어요. 좀 나눠주세요. 마지막으로 콘플레이크는 사람보다 더 많은 유전자를 갖고 있어요. 시리얼은 32,000개, 여러분은 2만 개가 있죠. 기억력은 몸 자세의 영향을 받아요. 예를 들어 서서 다시 손을 흔들면 누군가에게 손을 흔들었던 상황을 기억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뇌에는 수백만 개의 뉴런이 있는데 모두 달라요. 그리고 뉴런 간 연결 속도도 달라요. 그래서 어떤 정보는 다른 정보보다 더 빨리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뇌 자체는 통증을 느낄 수 없어요. 자체적인 신경 말단이 없거든요. 빨간 머리를 가진 사람은 전체 인구의 1%예요. 2%는 날 때부터 금발이에요. 네, 이 머리색을 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머리를 염색한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흔한 머리색은 검은색이에요. 사람의 눈은 자동차 엔진과 비슷해요. 둘 다 윤활유 역할을 할 액체가 필요해요. 엔진에는 오일이 필요하고 눈에는 눈물이 필요해요. 눈을 제대로 움직이기 위해 눈물이 눈 전체에 퍼져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10,000번 이상 눈을 깜빡이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간에겐 오감만 있다고 확신하죠. 하지만 그게 완전한 진실은 아니에요. 미각, 촉각, 후각, 시각, 청각이 우리가 가진 유일한 것들은 아니에요. 과학자들은 사람에겐 총 9개에서 20개의 감각이 있다고 주장해요. 여기엔 온도 감각, 따뜻함을 느끼는 감각, 평형 감각, 균형 감각이 있어요. 또 시간 감각도 있어요. 비록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걸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말이죠. 우린 8개의 다른 혈액형만 있다고 생각해왔었죠? 하지만 사실 30개 이상의 알려진 혈액형 계열이 있어요. 우리 밝은 면에서 제일 인기 있는 혈액형은 건강한 혈액형이에요. 아시겠어요? 지방을 450g을 얻을 때마다 여러분은 몸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 1.6km의 새로운 혈관을 생성해요. 위는 스스로를 소화시키지 않기 위해 6일마다 새로운 내벽을 만들어내요. 신경세포는 초당 1000개의 신경자극을 전달해요. 시속 1.6에서 431km로 여행하죠. 우리의 DNA에는 10만 개의 바이러스가 들어있어요. 과학자들은 1억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발견했죠. 여러분의 몸은 가시광선을 방출해요. 여러분은 오후 4시에 제일 밝고 오전 10시에 빛이 제일 덜 밝아요. 안타깝게도 이 빛은 여러분의 눈이 볼 수 있는 것보다 1000배 덜 강해요.
땀은 대부분 단백질, 당, 암모니아 그리고 많은 다양한 물질들이 섞인 액체예요. 심지어 구리, 아연, 니켈, 철 등과 같은 미량의 금속도 포함하고 있죠. 땀이 짠맛이 나는 건 함유되어 있는 나트륨 때문이에요. 게다가 소금을 더 많이 먹을수록 땀은 더 짜요. 몸은 여분의 것들을 없애려고 하는데 가장 빠른 방법은 땀을 흘려 배출하는 거예요. 시속 3.2km로 걸었다면 453g을 빼려고 할 때 20시간을 계속 걸어야 할 거예요. 그리고 적도를 일주하는데 518일 하고도 8시간이 걸릴 거예요. 귀지는 사실 왁스가 아니에요. 지방, 피부세포, 땀, 그리고 먼지를 포함하고 있죠. 뇌는 생후 1년 동안 3배 더 커지고 25살이 되면 완전히 성숙한 상태가 돼요. 이것의 60%가 지방이에요. 뇌는 작은 전구를 작동시키기에 충분한 약 23W의 전기를 생산해요. 인간은 사실 멀티태스킹을 할 수 없어요. 뇌는 한 번에 한 가지 이상의 행동을 할 수 없어요.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생각과 달리 시간을 절약해주지 못하며 여러분이 잘못할 가능성을 높이고 그 과정을 더 길어지게 해요. 시험을 봐야 하거나 중요한 일에 집중하려고 할 때 껌을 씹어보세요. 연구에 따르면 그게 여러분의 온전한 관심을 필요로 하는 일에 더 오랫동안 집중할 수 있게 돕는다고 해요. 연구에선 심지어 그게 카페인보다 더 좋은 시험 보조제라고 해요. 껌에는 특별한 게 없지만 씹는 행위가 여러분의 뇌를 깨워요. 하지만 효과는 길지 않아요. 20분 정도예요. 인간의 배아는 3개월이면 지문이 생겨요. 뼈는 콘크리트보다 4배 더 단단해요. 몸에서 가장 강한 뼈는 대퇴골이에요. 성인 몸무게의 30배까지 지탱할 수 있어요. 더욱 말도 안 되는 건 우리의 뼈가 복합물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뜻은 뼈들이 동시에 단단하면서 탄력이 있다는 걸 의미해요. 햇볕에 타는 것은 방사선 피폭의 결과예요. 신체의 자연 방어 메커니즘이 자외선과 싸우다가 압도당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햇볕에 타게 되는 독성 반응이 일어나요. 소름은 우리 조상들이 남긴 진화적인 반사작용이에요. 아드레날린의 방출이 조상들의 털을 서게 했고 그게 다가오는 포식자들에게 더 무서워 보였죠. 몸은 매일 0.47에서 1.41리터의 타액을 생산해요. 그게 음식을 소화하고 감염을 물리치도록 도와주죠. 또 입 안에 많은 박테리아가 있어요. 네, 사람의 입에 있는 평균 박테리아 양은 지구에 사는 사람들의 수와 거의 비슷해요. 그거 소화하기 힘들겠네요. 각각의 사람들은 머리에 약 15만 개의 머리털을 갖고 있어요. 모든 가닥은 한 달에 약 1.27cm씩 자라요. 만약 각각의 머리카락에서 자라는 걸 더한다면 단 1년 만에 16km의 거리를 잴 수 있을 거예요. 또 머리카락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해요. 한 가닥이 사과 하나의 무게인 85g을 들 수 있어요. 머리에 있는 모든 머리카락의 힘을 합치면 코끼리 2마리 정도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어요. 해봅시다. 심장이 내는 고동 소리는 판막이 열고 닫히는 소리예요. 심장은 부상을 입지 않는 한 세포를 복제하지 않아요. 몸에서 피를 공급받지 않는 유일한 부분은 각막이에요. 공기를 통해 산소를 바로 얻죠. 똑바로 앉거나 서 있을 때 기분을 좋게 해주는 긍정적인 기억을 떠올리는 게 더 쉬워요. 어떤 사람들은 등을 곧게 펴고 바로 앉아있으면 혈류를 증진시키고 뇌가 더 잘 기능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산소를 얻는다고 믿어요. 세상에서 가장 깊은 목소리를 가진 사람은 자신을 포함한 인간이 전혀 들을 수 없는 소리를 낼 수 있어요. 하지만 코끼리들은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정맥은 빛이 피부와 지방의 층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파랗게 보이는 거예요. 피부는 빛이 피를 반사시키기 전에 백색빛의 많은 붉은 부분을 흩뿌려요. 이것으로 파란빛만 눈에 반사되죠. 후각상실증이 있는 사람은 냄새를 감지할 수 없어요. 환후는 반대되는 증상으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냄새를 맡아요. 인간의 뇌에는 1000억 개의 뉴런이 있어요. 73%는 물이고 심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뇌가 2%의 수분을 잃으면 피곤함을 느끼기 시작하죠. 또 기억력을 악화시키고 주의력을 짧게 만들며 기분을 처지게 만들죠. 파란 눈을 가진 걸로 알려진 가장 오래된 사람은 7000년 전 석기시대에 살았어요.
여러분의 오른쪽 신장은 간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줘야 하기 때문에 더 작고 왼쪽 신장보다 더 낮게 위치해 있을 거예요. 그나저나 뇌는 여러분이 물을 너무 적게 또는 너무 많이 마시지 못하게 해요. 어떤 액체를 삼킨 후 입과 목은 뇌에게 물을 그만 마시라고 알리는 신호를 보내기 시작해요. 그렇지 않으면 액체가 여러분의 세포에 도달하는 10분에서 60분 동안 물을 계속 마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눈은 단 13ml초에도 뭔가를 볼 수 있고 뇌는 이미 이 이미지를 처리했을 거예요. 평균 눈 깜빡임은 100에서 400ml초까지 지속돼요. 비록 몸에서 제일 강한 근육은 아니지만 혀는 절대 지치지 않아요. 그건 혀가 만들어져 있는 방식 때문이에요. 8개의 뒤섞인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혀는 끝이 뼈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유일한 근육이에요. 다른 근육들은 양쪽 끝에 2개의 뼈가 붙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당기고 움직임을 만들기 때문이에요. 입에는 약 700종의 다양한 박테리아가 있어요. 그곳에는 60억 마리 이상이 살고 있어요. 피부는 제일 큰 장기예요. 목욕 타월 2장의 표면적을 덮을 수 있죠. 몸무게의 약 16%를 차지하며 크기는 약 2.043제곱미터예요. 만약 여러분이 하루에 8시간 동안 분당 60개의 단어를 입력했다면 인간 게놈을 입력하는 데는 50년이 걸릴 거예요. 더위 속에 있으면 금방 피곤해져요. 이것은 몸이 스스로를 시원하게 유지하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데 이걸로 추가적인 일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하지 않아도 지치고 피곤하게 돼요. 몸에는 78개의 장기가 있지만 그중 오직 5개만이 생존에 필수적이에요. 뇌, 간, 신장, 폐, 그리고 심장. 손이 울려요. 밤 11시에 급한 건가 봐요. 근데 집안의 모든 기기들은 조용하네요. 울리고 있는 건 여러분의 귀예요. 여러분은 쉿거리는 소리, 휘파람, 윙윙거리는 심지어 포효하는 소리도 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소음에는 외부 소스가 없어요. 그래서 팬텀 사운드라고 알려져 있죠. 이것은 한쪽 귀나 양쪽 귀에서 지속적으로 또는 가끔씩 발생할 수 있어요. 주로 아무것도 여러분의 주위를 산만하게 하지 않는 밤에 가장 뚜렷하죠. 여자는 남자보다 혀 표면에 더 많은 미뢰를 갖고 있어요. 이건 35%의 여자들과 15%의 남자들만이 절대 미각을 가진 이유 중 하나예요. 이 사람들은 다른 누구보다 맛을 더 강하게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왼손잡이들은 대개 왼쪽으로 씹는 걸 선호하고 오른손잡이들은 맞아요. 오른쪽으로 씹어요. 지문이 손상되어도 똑같은 독특한 패턴으로 다시 자랄 거예요. 숨 쉴 때 하나의 폐는 여러분이 흡입한 산소의 5%만 사용해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질을 하다가 입안 혀 아래에 덩어리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갑자기 겁이 나요. 전에는 이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악골 융기는 아래턱뼈의 단순한 성장이에요. 만약 이 여분의 뼈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런 특징을 가진 40%의 사람들 중 한 명입니다. 출신지에 따라 더 흔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전체 인구의 10%에서만 이런 현상이 발생해요. 뼈는 몸 안에 있는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는 모두 206개의 뼈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상치 못한 뼈가 하나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모두 12쌍의 갈비뼈가 있어서 총 24개지만 0.5%의 사람들은 25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25번째 갈비뼈는 경부 늑골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있고 쇄골 바로 위, 목 아래에서 자라요. 양쪽 어디든 있을 수 있고 완전한 갈비뼈의 형태 혹은 그저 가느다란 섬유 조직일 수도 있어요. 몸의 어떤 부분들은 인간이 하나의 종으로 진화하면서 그대로 남아있기도 하고 일부 사람들은 그런 신체적 특성을 더 이상 공유하지 않습니다. 장장근은 손목에 위치한 작은 힘줄이에요. 네 번째 손가락과 엄지손가락을 서로 맞대면서 손목을 조이면 손목 안쪽에서 장장근이 튀어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만약 이것이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이런 특징을 보유하지 않은 상대적으로 적은 인구에 해당해요. 이것이 없다고 해서 손 힘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약지와 새끼손가락에 쥐는 힘 강도가 떨어질 수는 있어요.
이 근육은 우리 종의 진화 과정에서 한때 활발하게 사용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우리 몸에 어떤 식으로도 영향을 주지 않았고 그저 일부 사람들에게 계속 남아있는 특징일 뿐이에요. 또한 어느 한 손에만 국한되지 않고 어느 손을 주로 사용하는지 여부와도 관련이 없어요. 어느 손을 더 자주 사용하세요? 만약 왼손잡이라면 여러분은 10% 클럽의 일원이고 만일 두 손을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는 양손잡이라면 1%의 인구에 해당됩니다. 대부분의 양손잡이들은 처음에는 왼손잡이로 시작해요. 양손잡이와 왼손잡이는 양쪽 뇌를 사용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오른손잡이는 일반적으로 좌뇌가 지배적이에요. 우리는 모두 꼬리뼈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긴 진화 역사의 흔적입니다. 우리는 약 2,500만 년 전에 꼬리 사용을 중단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배아가 자라는 동안 꼬리가 자라는 과정을 거치고 약 8주 후에 꼬리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인간이 꼬리를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과학자들에게 알려진 확인된 사례는 약 25건에 불과해요. 하지만 꼬리가 있는 사람들은 꼬리뼈가 균형에 별 도움을 주지 않듯이 어떤 실질적인 이점도 갖지 못할 거예요. 꼬리 자체는 뼈가 없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기능이 없어요. 꼬리는 신경, 혈관, 근육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편식하세요? 고수에서 비누 맛이 나거나 파인애플 피자를 싫어하나요? 이것은 여러분이 어떤 유형의 테이스터인가에 달려있을 거예요. 최대 30%의 사람들이 슈퍼 테이스터로 관주되고 음식으로부터 다른 수준의 즐거움이나 실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슈퍼 테이스터에게 쓴 음식은 40%에 달하는 일반 테이스터에게는 달콤할 수 있어요. 또한 30%의 사람들은 맛에 둔한 사람들로 아무 맛도 흥미롭게 여기지 않아요. 음을 구별하는 능력이 있나요? 1만 명 중 1명은 선천적으로 완벽한 음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차세대 팝스타가 될 것이라는 걸 의미하진 않지만요. 그냥 듣기만 해도 특정 음을 쉽게 식별할 수 있어요. 우리의 눈 색깔은 매우 다양하며 전 세계적으로 눈에 노출되는 빛의 차이가 멜라닌의 양을 결정하고 멜라닌의 양이 다양한 색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지난 수백 년 동안 이동이 더 흔해졌기 때문에 색의 다양성은 수없이 많고 물론 유전자도 큰 역할을 합니다. 얼마나 다양한 눈 색깔이 존재하는지를 보이기 위해 수백 가지의 눈 색깔을 나열할 수도 있겠지만 간략하게 6가지 주요 색상 그룹으로 구분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갈색 눈을 가지고 있어요. 세계 인구의 약 79%가 갈색 눈이에요. 한때 모든 인간이 갈색 눈을 갖고 있었어요. 인류가 북유럽으로 이주한 약 6,000년 전에서 1만 년 전까지는요. 돌연변이가 발생하여 눈이 빛의 변화에 적응하도록 도왔어요. 파란 눈은 변이된 색 중에서 가장 흔해졌고 오늘날 파란 눈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유럽에서 온 조상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요. 오늘날 파란 눈은 인구의 약 10%를 차지합니다. 호박색과 헤이즐 눈은 각각 5%를 차지하고 회색 눈은 최대 3%이며 가장 희귀한 눈 색깔은 녹색으로 2%밖에 되지 않아요. 더 드문 건 두 눈이 다른 색을 띠는 홍채 이색증입니다. 유전되고 다른 유전적 요인들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아요. 인구의 1%만이 이 매우 희귀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비록 파란 눈이 더 흔해졌지만 파란 눈은 열성이기 때문에 유전자의 유사한 변형에 기여하는 영역 내에서만 발현됩니다. 인구의 2% 이내에서만 발생하는 빨간 머리처럼요. 만약 여러분이 빨간 머리와 파란 눈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머리색과 눈 색깔의 조합은 매우 희귀해서 인구의 0.17%만이 이 소수 집단에 속합니다. 비록 초록색, 회색, 그리고 헤이즐색 눈은 파란색보다 적지만 그 유전자는 더 우세하기 때문에 빨간 머리의 작은 집단 안에서 파란 눈이 나타나는 경우는 드물어요. 눈 색깔의 변이를 돕는 멜라닌은 또한 인체에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멜라닌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 돌연변이는 미국 인구의 0.005%에서 발생하며 알비니즘을 일으킵니다. 눈 색깔과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현상은 다르게 나타나요. 알비니즘에서 색소 생산은 피부, 머리카락, 그리고 눈의 색소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세포의 분포를 변화시킵니다.
알비니즘을 가진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처럼 하얀 피부와 눈처럼 하얀 머리를 가지고 있고 눈은 옅은 파란 분홍색을 띠며 눈동자 자체가 빨간색이에요. 붉은색은 망막의 혈관에 반사되는 빛 때문이에요. 다른 형태의 알비니즘은 색소 침착이 적고 피부와 머리카락의 색이 약간 더 진합니다. 알비니즘은 사람뿐만 아니라 사실상 모든 포유류, 파충류, 양서류에서 발생해요. 귀 앞쪽에 귓구멍 위에 작은 구멍이 있나요? 귓바퀴 앞구리예요. 아이가 태어나기 훨씬 전인 처음 6주 동안 귀의 바깥 부분인 귓바퀴가 발달합니다. 귓바퀴 앞굴은 귓바퀴가 완전히 융합되지 않을 때 형성되는데 1% 미만 사람에게서 발생해요. 비록 이 작은 구멍이 우리가 한때 바다를 누비던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아가미의 잔재라는 주장도 있지만 이 이론을 입증할 확실한 건 없어요. 일상생활에서 우리에게 이점을 주는 몇 가지 독특한 특징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DECE 유전자의 유전자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가족성 선천성 단기 수면 유전자라고 해요. 기본적으로 1% 미만에 해당되는 이 사람들은 매일 약 6시간의 수면만 필요로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만 잠을 덜 자도 피곤해지지만 이 1%에 해당되는 운 좋은 사람들은 하루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요. 그림을 보고 어떤 것의 색깔이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색과 다르다는 걸 눈치챈 적이 있나요? 아마도 여러분은 더 많은 색을 볼 수 있는 드문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고 어쩌면 1억 가지의 다른 색상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눈에 4개의 원추세포를 가진 사색형 색각을 가진 사람에 속합니다. 삼색형 색각을 가진 보통 사람들과는 달리요. 누가 이 희귀한 안구 현상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지만 여성들에게서 더 흔히 발생해요. 최대 15%의 여성들이 이 희귀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놀랍게도 이 능력은 새, 곤충, 물고기, 그리고 다른 포유동물들에게서 발견됩니다.